안녕하세요. 지금부터 FBX SDK를 사용해서 다이렉트X에서 FBX 파일을 임포트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프레임워크를 살펴보기 전에 이 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건 오토데스크 FBX 2018 저희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이 헬프 페이지인데요. 이곳에 이 주소로 접속하시게 되면은 이 밑에 FBX SDK 레퍼런스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FBX 라이브러리에서 사용되는 클래스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 클래스들을 사용해서 FBX 파일 정보를 다룰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프레임워크에서 사용되는 함수들이나 클래스들 정보들이 이곳에 마치 그 MSDN처럼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꼭 띄워 놓으시고 읽어 보시면서 강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FBX 파일을 로드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델씬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요. 모델씬을 위주로 쭉 순차적으로 살펴보면서 각각 해당되는 클래스들이 나올 때마다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기본 클래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 클래스들을 먼저 좀 살펴보신 후에 이 모델씬 클래스를 쭉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모델씬이 주로 이제 모든 다른 클래스들을 통괄하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곳에서 쭉 수행이 돼가면서 다른 클래스들을 생성하고 그걸 관리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모델씬에서 로드하고 업데이트 렌더하는 과정이 다 묶여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시면은 요거를 로드하는 부분과 사용하는 부분을 따로 나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위에서부터 하나씩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모델 클래스는 FBX 모델, 말 그대로 모델 메쉬에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고, 이 모델 안에는 모델 파츠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얘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매테리얼에 대해서 한 메쉬 안에 여러 개의 매테리얼로 구성되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매테리얼에 따라서 모델 파츠로 나누고, 이 모델 파츠들을 모아서 갖고 있는 클래스가 이 모델 클래스입니다. 이제 모델 파츠 클래스를 잠깐 살펴보면은 저희가 여지껏 쓰던 형식대로 이런 식으로 포인트라든가, 포지션이라든가, 정점의 정보라든가, 노멀, 이 탄젠트는 이 노멀 매핑을 위해서 제가 추가한 거라서 이거는 이번 강의에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텍스처를 위한 UV라든가 인덱스 정보, 조금 이따 설명드릴 본 웨이트, 이런 정보들을 실제로 갖고 있는 클래스가 모델 파츠 클래스고요. 얘네들을 통괄해서 관리하는 게 모델 클래스입니다. 그 모델 애니메이션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FBX 파일 안에 정의되어 있는 애니메이션들을 요 클래스로 받아서 집어넣어 놓을 거고요. 모델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는 요 모델 애니메이션들을 모아서 관리하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실제로 요 모델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저희가 각 애니메이션을 전환한다든가, 현재 애니메이션에서의 키프레임에 따라서 그때 이제 각 스켈레톤 본들에 대한 트랜스폼 정보를 읽어와서 렌더링하고 업데이트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모델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즈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얘도 먼저 잠깐 살펴보면은 각 애니메이션, 어떤 애니메이션의 키프레임즈인가 이 애니메이션 이름으로 구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의 이 키프레임에 대한 각 트랜스폼 여러 배열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모델 본 웨이츠들은 모델 본 웨이트라는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는데 이 모델 본 웨이츠 요거는 아마 스켈레톤이랑 애니메이션을 설명하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리고 모델 버퍼 클래스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쉐이더로 값을 넘겨줄 때 사용하는 클래스고요. 스켈레톤 본, 여러 스켈레톤 본이 있으면은 그 본의 트랜스폼 매트릭스들 정보를 저희가 이 쉐이더 버퍼를 상속받아서 이러한 형식의 구조체를 하나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지금 본 어레이라고 요 100개를 상수로 집어넣어 놨는데요. 배열로 거의 100개 이상 본을 사용하는 매트릭스 그 FBX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은 100개 정도 안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100개로 정해 두신 것 같습니다. 요 안들의 실제 본들의 트랜스폼 정보를 매트릭스 정보를 저장한 다음에 얘를 쉐이더로 넘겨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 매테리얼에 대한 클래스가 있는데요. 요 각 FBX 모델의 매테리얼들에서 어떠한 리소스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 차후 매테리얼 설명하면서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보들을 모아놓은 클래스고요. 모델 파츠 클래스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고 예, 모델 씬 클래스 있고 그 다음에 모델 스켈레톤 클래스와 모델 스켈레톤 본 클래스가 있습니다. 모델 스켈레톤 본 클래스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얘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본을 설정하고 각 본에 정점들을 연결한 다음에 본을 움직임으로써 그 이제 본과 연결된 정점들을 움직이게 돼서 본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수행하면 메시에 대한 애니메이션이 자동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때는 이런 스켈레톤 본 얘가 각각 모델링 프로그램이나 게임 엔진에서 쓰는 용어들이 조금씩 다른데 스켈레톤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뭐 본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유니티 같은 경우는 메카님 뭐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 정보들 각 본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클래스 본 하나하나의 정보를 갖고 있는 클래스가 모델 스켈레톤 본 클래스고요. 죄송합니다. 그 본들의 모음이라고 할까요? 그 모든 본들을 묶어서 관리하고 있는 클래스가 이 모델 스켈레톤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모델 유틸리티 클래스는 이 FBX 안에서 사용되는 클래스들을 저희 DX 함수에서 사용하는 형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스태틱으로 정의해 놓은 유틸리티 클래스입니다. 다시 모델 씬으로 들어가서 처음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생성자를 살펴보면은 여기서 파일을 w스트링으로 봤는데 이 파일이 FBX 파일이 주소가 됩니다. 자, 받아와서 요렇게까지는 그 FBX 파일 안에 사용될 텍스처의 경로를 지정해주기 위해서 현재 실행되는 경로를 통해 전체 경로를 얻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는데요.
자, 현재 이 C++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폴더의 위치를 알고 거기서 저희가 이 텍스처 파일을 어디에 넣었는가를 정의해 놓고 두 개를 합쳐서 전체 경로를 계산하게 됩니다. 나중에 매테리얼을 통해서 각 텍스처의 상대 경로를 얻어오면은 그 상대 경로와 이 전체 경로를 합쳐서 텍스처를 리소스로 바꾸는데 사용될 전체 경로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FBX 매니저라는 이 클래스에 create라는 내장 함수를 사용해서 매니저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매니저 클래스는 FBX 매니저의 포인터로 되어 있죠. 저희가 new 해서 생성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얘는 DX에서 마치 컴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create하고 릴리즈 하듯이 마찬가지로 FBX SDK도 자체적으로 메모리를 관리하고 이렇게 new나 저희 사용자의 직접적인 new나 뭐 delete를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요 FBX 안에 컴인터페이스인 create를 사용해서 매니저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매니저가 하는 일은 FBX 파일을 로드하고 걔를 메모리에 올려놓고 관리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니저 클래스를 먼저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씬을 생성하게 됩니다. 얘 또한 FBX 클래스고요. 얘도 create로 요 매니저를 통해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아무것도 없는 씬, 추가 옵션을 주지 않고 씬을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커서를 올려 놓으시면요, FBX 클래스 위에다가 이렇게 설명이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보다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요 페이지에서 지금 FBX 씬을 보고 싶다고 하시면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FBX 씬을 찾으려서 들어가 확인해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MSDN처럼 그렇게 예제가 자세하거나 뭐 리마크 같은 게 좀 알아보기 쉽게 돼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는 않아서요. 간략한 정보를 간략하다기보다는 좀 더 세부적인 정보를 얻으시기 좋을 것 같아요. 각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들도 여기 쭉 나와 있기 때문에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씬을 생성하면은 그 다음에 모델 버퍼를 하나 새로 만들어 줍니다. 이 모델 버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모든 본들의 배열, 트랜스폼 매트릭스의 배열을 갖고 있는 애고요. 얘를 통해서 저희 쉐이더 파일로 그 배열들을 옮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하나 생성해 놉니다. 기본 생성자에서는 뭐 별거 없고요. 그냥 일단 지금은 하나 생성만 해두고 나중에 여기에 정보를 채워서 쉐이더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컨버터라는 애를 하나 만들 건데요. 이 컨버터는 이렇게 불러들인 씬의 정보들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읽을 건지 그 형식을 바꿔줄 수 있는 애예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FBX 파일 안에서 각 정점들을 하나의 정점씩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컨트롤 포인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 있다고 치면은 정점이 지금 4개가 돼 있죠, 여기. 자, FBX 안에서는 이 정점들을 이 물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정점이 4개다 하면 얘는 4개의 정보만 갖고 있어요. FBX 안에선. 그래서 얘의 물리적인 위치가 같다면은 얘를 하나의 버텍스로 보고 요 각각의 버텍스들을 컨트롤 포인트라고 FBX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DX에서 이러한 사각형을 렌더링 하기 위해서는 이런 2개의 삼각형으로 나눠서 뭐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2개를 그려서 출력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 4개의 정점을 6개의 정점으로 나누고 그 6개의 정점도 3개씩 3개씩 삼각형의 형태, 폴리곤이라고 하는데요. 그 폴리곤의 형태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변환이라고 할까요? 요 사각형, 정점 4개 아니면 뭐 몇만 개가 있겠죠. 지금 뭐 믹사모에서 다운로드 받은 팔라딘 FBX 파일 안에도 한 2만여 개의 버텍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걔네들을 이런 각각 물리적으로만 정의되어 있던 컨트롤 포인트들을 이런 삼각형 형식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변환에도 쓰인대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런 삼각형 변환을 위해서 컨버터를 사용해 주게 됩니다. 컨버터를 하나 생성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로드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 로드씬 안에서 저희가 모든 정보를 불러와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클래스들로 할당을 해줄 거고요. 로드씬이 끝나면 컨버터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 해주게 됩니다. 로드씬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모델씬 생성자를 클래스를 만들 때 요 파일명을 받았죠. 걔를 그대로 로드씬으로 넘겨줘서 요 안에서 스트링으로 변환해서 W 스트링을 받았으니까 스트링으로 변환해서 템프 파일에다가 저장해 놓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뭐 FBX 매니저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니셜라이즈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어떤 SDK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 버전들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FBX 파일 안에서 그 버전 정보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 임포터라는 애를 생성해 줍니다. 자, 아까 씬 생성할 때랑 비슷한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매니저와 뒤에 옵션 값들 생성을 해주고 실질적으로는 이 임포터라는 클래스에서 여기서 만든 임포트 함수 씬을 임포트 함으로써 프로세스 씬 과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임포트를 일단 이니셜라이즈 해주고요. 이렇게 파일명 받아온 애를 컨스트 체어형으로 바꿔서 넣어주고 얘는 이제 기본적인 IO 세팅 값 생성자를 그냥 만들었으면 디폴트 값으로 인풋 아웃풋 세팅 값 이 안에 보면은 되게 많은 설정 값들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 값으로 받겠다 하고 이니셜라이즈를 임포터를 해줍니다. 어서 구문은 다들 아실 테고 얘가 제대로 임포트 되지 않는 경우 파일명이 잘못된 경우겠죠. 그럴 경우에는 어서스로 걸러주겠다 하고 걸어준 거고요. 그래서 잘 임포트 이니셜라이즈가 잘 됐을 경우에는 씬을 임포트 하라 하고 정해주는 클래스 하는 부분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임포트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서스 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씬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프로세스 씬 과정에서 주요하게 4개의 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매테리얼을 받아오고 그 다음에 스켈레톤 정보를 받아오고 그 다음에 메시 정보를 받아오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정보를 받아옵니다. 스태틱 메시라고 이제 스켈레톤도 존재하지 않고 애니메이션도 없는 경우, 보통은 애니메이션이 없는 경우에는 스켈레톤을 안 가지고 있는 그냥 메시 자체만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요 매테리얼과 요 메시 부분만 필요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이 있는 경우는 또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요즘에는 대부분의 경우 요
스켈레톤을 사용해서 애니메이션을 구현하기 때문에 스켈레톤과 애니메이션을 넣게 되는데요. 그 이전의 경우에는 스켈레톤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통짜 메시 자체에 트랜스폼 하나만을 변경해 가면서 애니메이션을 실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를 레거시 방식이라고 하는데, 레거시 애니메이션 방식을 사용할 때는 이 스켈레톤이 존재하지 않고 애니메이션만 할 수도 있습니다.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눠 놓게 됐습니다. 스켈레톤은 보시면 모델 스켈레톤 클래스의 포인터고요. 모델 스켈레톤은 이 모델 스켈레톤 폰드를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클래스라고 했죠. 걔를 처음에 널값 잡아주고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도 널값을 잡아줍니다. 얘네에서 스켈레톤이 있을지 애니메이션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널값을 받아놓고, 있는 경우에는 이 스켈레톤과 애니메이션 프로시저를 실행을 해서 채워 넣게 되는 겁니다. 그럼 처음 매테리얼을 받아오는 부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씬은 저희가 위에서 생성해주고 FBX 파일을 로드해서 걔 정보를 이제 씬에서 갖고 있게 됐죠. 얘는 내장 함수인데요. 매테리얼, 요 씬 안에 들어있는 매테리얼의 모든 개수를 받아오는 함수입니다. 포문을 요만큼 들리면 매테리얼이 없는 경우는 그냥 나가버리겠죠. 이 매테리얼이 있으면 그 수만큼 포문을 돌게 됩니다. 얘 get 매테리얼 함수는 요 인덱스 값을 사용해서 매테리얼을 받아오는데, FBX 서페이스 매테리얼이라는 형식으로 받아와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얘는 FBX 안에 있는 클래스니까 저희가 활용하기 쉽도록 저희는 모델 매테리얼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죠. 그래서 FBX 서페이스 매테리얼, 아까 그 SDK 레퍼런스 페이지 가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걔를 가져다가 이 매개 변수로 받죠. 그리고 몇 번째 매테리얼인지를 넣기 위해서 걔를 그대로 받았고요. 이 두 가지 정보를 토대로 저희가 임의로 만든 이 모델 매테리얼 클래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파일부터 보면은 이 유인트로 되어 있는 넘버가 매테리얼 총 3개가 있었다고 하면 012가 되겠죠. 그 매테리얼의 인덱스를 저장하고 있는 거고요. 앰비언트 컬러, 에미시브 컬러, 디퓨즈 컬러, 스페큘러 컬러, 샤이니니스, 이 정도의 값들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값들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쉐이더에서 사용하고 있는 값들이 에미시브도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긴 하지만 차후 사용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앰비언트, 디퓨즈, 스페큘러 정도가 있을 것 같네요. 요 노멀은 제가 추가를 한 거고요. 자, 요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할 텐데요. 얘네 조명을 픽셀 쉐이드에서 어떻게 처리할 거고, 반사니 그런 값들을 어떻게 버텍스 쉐이더에서 처리할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번 강의에서는 다루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앰비언트 컬러는 그냥 단순하게 주변색, 에미시브 컬러는 뭔가 이렇게 스스로 발광하는 색, 디퓨즈 컬러가 저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텍스처 컬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페큘러 컬러는 정반사광인데 얼마나 이제 반짝이는가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자, 그리고 요 WST링으로 놓은 앰비언트 파일, 에미시브 파일, 디퓨즈 파일, 스페큘러 파일들이 쭉 있는데, 보통 텍스처 그 모델을 열어보시면 이제 텍스처들이 몇 가지가 사용이 되는데, 그 텍스처들의 경로, 파일 경로를 WST링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믹스아머에서 받으신
FBX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3개 정도의 텍스처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디퓨즈 컬러 텍스처가 있고, 그리고 노멀 맵 텍스처가 하나 있었고, 스페큘러 맵 텍스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에미시브나 뭐 앰비언트도 텍스처로 이제 뽑아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텍스처들의 파일명을 받아오고, 걔네를 통해서 이런 이제 get 프로퍼티는 아니고요, create view 함수를 사용해서 얘네의 파일 경로들을 넣고, 걔네를 이용해서 저희가 쉐이더에서 쓸 쉐이더 리소스 뷰를 생성합니다. 2차 포인터로 받아서 함수 안에서 생성하도록 만들어 놨고요. create view 보시면은 저희가 패스를 받은 걸 아까 이렇게 여기가 저희가 지정해 놓은 경로였고요. 전체 경로를 만들어 줬었죠. 그래서 상대 경로랑 합쳐서 텍스처 파일의 전체적인 경로를 받아오고, 걔가 있나 없나 확인해서 있는 경우에는 쉐이더 리소스 뷰를 파일로부터 생성하는 함수를 실행해 주게 됩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그냥 임의의 처음에 임의로 지정해 놓은 폴더 위치에서 일단 1차적으로 텍스처 파일이 있나 없나 검사하는 부분이고요. 믹스아모도 그렇고 FBX 파일 안에 텍스처들을 미디어 파일 정보라고 해가지고 텍스처 파일을 따로 두는 게 아니라 뭐 PNG나 BMP 뭐 같은 형식으로 따로 두는 게 아니라 FBX 파일 안에 텍스처 파일도 다 포함을 해서 배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뭐 3D 모델링 프로그램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된 경우에는 저희가 이 임의의 경로에 텍스처 파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FBX SDK에서는 그런 경우에 FBX를 로딩하게 되면은 그 FBX가 존재하는 폴더에 FBX 파일명 .fbx라는 폴더를 새로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마치 압축을 풀듯이 사용되는 텍스처들을 그 안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폴더도 그 인베이디드 텍스처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인베이디드 텍스처, 요런 경로의 텍스처가 없는 경우는 그러한 인베이디드 된 폴더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살펴보고 있나 없나, 있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서 쉐이더 리소스 뷰로 변환을 시켜주고 걔의 정보를 요 모델 매테리얼에서 들고 있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애들은 얘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FBX 서페이스 매테리얼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준 클래스 모델 매테리얼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각각 만들어준 애들은 일단은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고요. 벡터를 이용해서 하나씩 넣어놓고 차후에 얘는 사실 쓰이지는 않는데 일단 저장을 해둔 것 같고요. 얘를 저희가 사용하게 됩니다. 모델 파츠에서 얘의 정보를 갖고 있게 되는데요. 그 모델 파츠 쪽에서 실제로 렌더링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서 쉐이더 리소스를 불러다 써야 되기 때문에 요 매테리얼 포인터죠. 포인터로 접근해서 거기 있는 아까 리소스 뷰들을 받아오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벡터로 갖고 있게 됩니다. 매테리얼을 다 불러왔으면은 그 다음에 메쉬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은데, 순번은 요 스켈레톤을 먼저 만드시고 메쉬를 만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요 메쉬에서 스켈레톤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론 없는 경우에는 뭐 if문으로 걸러서 스켈레톤 없는 그냥 스태틱 메쉬만도 가능하지만, 스켈레톤이 있는 경우엔 제대로 임포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순서는 이렇게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순서는 메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 프로세스 노드라는 함수는요, 제기 함수이고요. 일단 그거부터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FBX 파일 안에는 트리 형식으로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각 노드에서 속성 값들이 있고 어트리뷰트라고 하죠. 그 속성 값들 여러 가지 속성 값들인데 얘는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쭉 나오죠. 근데 저희가 사용할 거는 별로 없어요. 여기서 네 가지만 사용을 할 건데 스켈레톤이랑 메시 나중에 이제 스킨이나 애니메이션 요 정도만 사용을 할 것 같아요. 넙스나 패치 같은 거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네, 얘기가 좀 샜네요. 트리 구조로 돼 있고 각 노드에서 이렇게 자식 노드들로 뻗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FBX 파일을 다 로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기 구조가 필요합니다. 처음 노드를 검색을 해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일들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식 노드들에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 수행하면서 트리 구조를 전부 다 파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노드의 어트리뷰트에 따라서 저희가 메시와 스켈레톤 두 가지를 이 함수 하나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노드 어트리뷰트 값을 일단 받아오고요. 그 어트리뷰트 값이 이 매개 변수 값과 비교를 해서 스위치문으로 스켈레톤일 경우 요 프로세스 노드가 스켈레톤으로 수행될 경우에는 요 프로세스 스켈레톤 함수를 수행하고 메시로 수행될 경우는 이 함수를 수행합니다. 저희는 메시로 들어왔기 때문에 메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값이 이 어트리뷰트는 요 컨버터 해주기 위한 매개 변수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온 거고요. 얘도 내장 함수입니다. 얘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각 컨트롤 포인트들을 저희 삼각형 구조로 변환시켜주는 컨버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 함수입니다. 컨버터에서 triangulate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각각의 폴리곤들로 얘가 자동적으로 컨버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컨버팅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메시를 불러오게 됩니다. 얘도 FBX 메시 타입으로 일단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파츠랑 모델이라는 저희 이메일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 메시에서 불러온 정보를 그 각 파츠에다가 넣고 걔네들을 이제 모델로 통합해서 관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모델 본 웨이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잠시만요. 펜이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자, 제가 처음에 스켈레톤에 어떤 스켈레톤이 있다고 칩시다. 스켈레톤 말 그대로 이제 뼈다구 같이 생긴 앤데요. 단순하게 이런 스켈레톤이 있다고 보면은 얘 자체로는 그냥 뼈대만 있기 때문에 트랜스폼 정보만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스켈레톤은. 근데 실제로 저희가 3D 모델을 보기 위해서는 얘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각 버텍스들의 이제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붙어 있겠죠. 여기 이제 수많은 정점들이 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저 본 웨이트의 개념은 요 본과 어떤 정점과의 영향을 주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단순하게는 어떠한 정점 하나가 어떠한 본 하나와 1대1로 연결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점은 요 본이 이렇게 움직여야지 요 정점도 오로지 요 본에만 영향을 받아서 움직인다. 이런 경우가 1대1일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이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 뭐 겨드랑이 쪽에 피부가 이런 정점이랑 매칭이 될 수 있겠죠. 본은 사람의 뼈와 매칭이 될 수 있겠고
요런 쪽에 이제 각 본들의 연결된 부분 쪽에 정점을 살펴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 팔이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간다고 치면은 얘가 오로지 1대1로 팔에만 대응을 하게 된다면 겨드랑이가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하지만 버텍스는 늘어나기도 하고 실제 사람 피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딱 이 팔에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겠죠. 몸통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야 될 거예요. 본에도. 한 실제로는 요쯤까지만 올라가게 되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 그런 경우에 이 정점 하나가 영향을 받는 본은 이 본과 이 본 두 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팔 본에서는 이 정점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받고, 뭐 팔의 6, 이 몸통의 4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요런 6대 4의 비율을 본 웨이트라고 하는데요. 각각 본들의 어떤 정점에 대한 웨이트들 값이 다 있어요. 걔네를 저장하는 클래스가 본 웨이트 클래스입니다. 많은 모델링 프로그램에서는 4개까지만의 본 웨이트를 하나의 정점당 영향을 주는 본을 4개로 이제 한정시켜 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4개로 최대 4개까지, 그 이후로 들어가면 이제 잘라내서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모델 본 웨이트 클래스를 한번 잠깐 살펴보죠. 자, 여기 보시면 썸 웨이트들은 한 버텍스에 영향을 주는 모든 웨이트들의 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팔에서는 뭐 0.6을 받고, 몸통에서는 0.2를 받고, 뭐 목에서도 받을 수 있겠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합을 일단 저장해 놓고요. 그 다음에 벡터의 페어로 int와 플롯을 받고 있는데요. 이 int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스켈레톤에서 각 본의 인덱스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어떤 본이냐를 나타내는 애가 되겠고, 얘가 그 본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영향을 받는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본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영향을 받는지를 벡터로 다 더해두면은, 그러니까 뭐 8의 그 본 인덱스가 0이고 걔로부터 0.6을 받고, 그 다음에 몸통은 뭐 인덱스가 1이고 걔로부터 0.4를 받는다. 그러면 한 정점에 대해서 어떤 본으로부터 얼마만큼 영향을 받는지를 모두 저장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클래스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모든 버텍스마다 요 웨이츠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텍스 카운트들만큼, 이거는 이제 벡터의 초기화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시면은 요런 벡터를 이만큼의 수만큼 만드는데 요런 식으로 다 채워 넣게 돼요. 모델 본 웨이트 생성자는 뭐 처음에는 이제 초기 값을 할당하지 않고 일단은 벡터 안에 요런만큼 할당을 해줍니다. 버텍스 카운트만큼 할당을 해주고, 요 함수 안에서 이제 모델 본 웨이트들을 채워 넣게 돼요. 요 함수 잠깐 살펴볼까요? 그럼 첫 번째 인자로 이제 메시 정보를 받게 되고, 두 번째 정보로 이 벡터의 레퍼런스를 받게 되는데, 레퍼런스를 받음으로써 뭐 2차 포인터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더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매개 변수에다가 직접적으로 값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받게 되고요. 스켈레톤이 없는 경우에는 아까 말한 레거시 애니메이션 형식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런 웨이트도 필요가 없겠죠. 본이 있어야지 웨이트가 있는 거니까. 없는 경우 그냥 리턴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디포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얘는 정확히 저도 디포머가 뭘 의미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지 못해서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레퍼런스를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디포머를 받고, 씬에서 주로 하나만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스켈레톤, 전체적인 스켈레톤 셋을 디포머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일단 그래서 디포머를 받고, 이 디포머 타입이 스킨일 경우, 아까 저런 본 웨이트들이
있고 걔네가 각 정점들이 본에 뭐 얼마의 웨이트로 섞여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뭐 스킨드 메시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디포머 타입이 이 스킨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렇게 디포머로 형변환을 해줘서 스킨을 이용해서 본 웨이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위에 거와 형식이 비슷한데 요 메시만 이제 스킨으로 바꾼 거거든요. 디포머에서 디포머 타입이 스킨일 경우 이렇게 넘어올 수 있도록. 스켈레톤을 먼저 설명해 드리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첫 번째 강의 잠깐 멈추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